네, 오늘도 심도 있는 전략 정비해보면서 시장 한번 잘 이겨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진짜 전략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해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뉴욕 증시 간밤에 너무 크게 또 급락을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또 각국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부양책을 사용하면서 시작된 인플레이션이 최근 또 러시아 리스크로 인해서 장기전이 됐어요. 원자재까지 건드리니까요. 그런데 이제 또 FOMC, 5월 FOMC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식시장 여전히 불안한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다음 주입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5월 FOMC 또 전 세계 이목이 좀 집중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 3월달 FOMC 의사록에서 대부분의 불확실성을 제거를 했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에서 제일 궁금했던 부분은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여부, 이 부분도 사실 지난 회의록부터 50bp 가능성을 점쳐줬고요. 이번에 블랙아웃 기간 전인 지난주까지 각 위원들이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5월달 발표될 기준금리를 예상해 볼 수 있었는데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 자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이제 FOMC 홈페이지 가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자료인데요. 올해 투표권이 있는 위원들 리스트입니다. 보시면 아래에 얼터너티브 멤버스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위에 커미티 멤버의 문제가 있을 때 대체로 이제 투표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투표권은 위에 8분이 있고요. 맨 위에 제롬 파월 의장부터 맨 밑에 이제 월러 이사까지 총 8분이 이번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중에서 지난주까지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주장한 분들이 제가 앞에 따로 표시를 해뒀는데요. 보시면 8분 중에 5분이 50bp 주장을 하셨고요. 제임스 볼러 총재도 정확하게 하신 멘트가 75bp 인상 카드도 우리가 버리지는 않겠다. 하지만 50bp로 이야기가 모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단 75bp 가능성을 이제 어느 정도 대한 카드는 가지고 있지만 50bp 그래도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강하게 얘기했으면은 결국 이제 50bp를 인정하는 느낌이다. 이 정도로 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 강경 매파에서 완전 매파후 매파이신 제임스 볼러 총재가 내년부터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올해까지 투표권을 가지시고 내년부터 없고 2024년도에 컴백하시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어차피 많은 총재분들이 발언을 하신다 하더라도 투표권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올해 투표권을 가지고 계신 8분 중에 5분이 50bp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재 지금 75bp에 대한 가능성도 얘기긴 하지만 현재자 기준으로는 큰 의미 없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50bp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0bp가 유력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을 사실 느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아무도 좀 부인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은 내성이 생기기보다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 이미 3월 회의록에서 대부분의 불확실성을 이번에 제거는 했습니다.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그 불안함이 그대로 녹아나고 있고 어제도 좀 마찬가지였다고 보고 있는데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지 비관론자분들의 인기가 굉장합니다. 저 같은 강세론자들은 여전히 이제 제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제일 많이 참고를 하는 부분이 그 비관론자분들의 의견인데요. 좀 최근에 많이 의견들을 받아봤고요. 혹시나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체크해봤더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오히려 제가 반대의 입장에서 그런 비관론을 펼치시는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를 이어가셔야 되는 이유, 특히 주식을 지금 매수하셔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 드려보고 싶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유는 총 5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이유에도 뭐 계속 의견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본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자료 보시죠. 본 자료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요 도시에 내구재를 주문하고 나서 이제 배송이 실제로 오는 그 대기 시간까지 어떤 그래프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뉴욕부터 시작해서 캔자스시티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한 물자 이동 제한 때문에 공급망 병목 현상이 발생한 부분 여러분 아시고 있을 겁니다. 일단 왼쪽에 파란 부분이 2008년도 금융위기 침체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간 동안에 내구재 같은 경우는 재고가 쌓여 있어서 누군가 주문을 하게 되면 금방 배송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제 2020년도 최근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 있었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근에 배송의 적체 현상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현상 자체가 지연 현상이 2021년도 중반까지 좀 상당히 늘어났다가 오히려 그 이후에 빠른 속도로 이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고 배송 지연 시간이 조금 있긴 있지만 해당 이슈는 이미 너무 알려진 이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최근에는 다시 배송 지연 시간이 하락세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돌발 이슈만 없다면 공급망 경색에 대한 부분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차트에 올라가고 떨어짐이 정말 급격하게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자료 한번 바로 보시겠습니다. 본 자료는 미국의 연방 재정 적자 그리고 GDP 간의 어떤 비율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초과 수요도 이제 급격히 감소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다라는 그런 주장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일단 잘 보시는 대로 2008년도 이후에 빨간색 라인, 즉 GDP에 대한 재정 적자 비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랐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마찬가지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재정 적자 대비해서 GDP의 비율이 이렇게 크게 상승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12개월 후에는 그게 물가 상승을 이어졌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파란 선이 CPI죠, 즉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빨간 선이 이제 CPI에 선행되는 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2022년 들어와서는 재정 적자 비율이 정말 빠르게 급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순서는 당연히 CPI가 따라올 것이다라는 거를 의미하고요. 이거는 인플레이션의 끝을 의미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다음 자료를 보시면 이거는 생산성 추이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저는 이제 생산성 증가는 곧 인플레이션의 해소에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좀 하고 싶은데요. 생산성 증가가 인플레이션 해소에 기여할 거다라는 주장인데 최근에 이제 미국은 일하고자 하는 사람, 즉 노동자의 수가 노동자를 정말 구하기 어렵다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기술과 장비에 투자를 하면서 노동자들을 일단 1인당 생산량, 즉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면 기업의 이윤은 증대가 되게 되고요. 비용의 상승 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비율 자체가 낮아진다라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세로로 회색 부분이 경기 침체 구간이고요. 해당 침체기 이후에는 항상 파란색 라인 생산성은 항상 증가해왔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이 기술과 장비에 투자를 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맨 오른쪽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생산성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제 과거의 케이스를 봤을 때 생산성이 살아나게 되면은 기업들은 비용의 상승 부분을 이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비율 자체가 낮아질 거다라고 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네 번째 자료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제가 각국의 긴축 정책발 통화량 감소로 CPI가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은데요. 각국의 긴축 정책으로 총통화 공급량을 이제 감소시키죠.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코로나 침체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각국이 돈을 풀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사실 인플레이션의 발생 시작은 그것 때문이죠. 이거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제 각국이 중앙은행에서 이제 그 긴축에 들어간다라고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빨간색 라인, 즉 통화량이 파란색 라인이 CPI에 선행을 합니다.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물가 상승이 따르게 되는 것인데요. 2002년도에서 4년도 구간을 보시면 미국이 경기 침체로 들어가면서 미국이 빨간 라인인 M2 공급량을 확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파란색 라인인 CPI가 따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서 최근의 케이스를 보시면은 미국의 금융위기 시기에도 불구하고 항상 빨간 라인인 M2가 CPI를 선행합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빨간 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통화 공급량이 정말 빠르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아직 CPI 라인은 이 차트에 나오지 않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명백하게 CPI도 곧 떨어지겠구나라는 거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 자료 같은 경우는 달러 강세와 CPI를 비교한 차트인데 일단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효과는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달러 강세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하락을 의미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이것도 경제학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단 근데 우리나라 케이스로 좀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원화가 만일 강세라고 하게 되면은 환율이 하락합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물가가 떨어지게 되죠. 그럼 당연히 소비자에 대한 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이걸 미국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 보면은 미국이 강달러니까 미국의 소재 이런 부분들을 수입을 할 때 가격이 하락하게 되죠.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빨간 라인이 달러 강세 그래프인데 달러 강세 지수 이거를 역수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CPI와 비교하기 위해서 역수를 만들었고요. 빨간 라인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달러가 강세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는 CPI 비교를 위해서 역수를 했다라고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파란 라인은 CPI 물가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보시면 빨간 라인이 상당히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즉 달러가 강세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파란 라인은 여전히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즉 CPI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래프들
기업들 왼쪽의 사례를 봤을 때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불규칙적으로 좀 오래 이런 기간이 딜레이가 되고 있지만 왼쪽 사례를 봤을 때 차트가 아래로 가면 갈수록 조만간 파란색 라인이 CPI도 따라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높은 수준인 CPI가 조만간 방향이 크게 바뀔 수 있을 거라는 어떤 합리적인 예상을 해볼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5가지로 여러분들께 결론을 좀 내려드려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오래갈 이슈는 아니다라는 부분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파생된 이유로 지수나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 제가 항상 강조드린 대로 실적 성장성과 유보율이 담보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을 그대로 투자를 이어가시고 오히려 지금은 추가 매수, 신규 매수로 나서셔도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정도까지만 일단 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용감하게 좀 추가 매수, 신규 매수가 적합할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항상 나오셔서 성장성과 유보율을 강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좀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 성장성과 유보율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적합한 기업, 어떤 기업이 지금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은 어쨌든 금리 인상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상기에는 시크릿건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리오프닝주도 강조를 드렸고 지수에 투자해보셔도 될 것 같은 시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일단 첫 번째 포스코 홀딩스 그대로 가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실적 굉장히 좋고요. 유보율은 1000%가 넘습니다. 1873% 정도 나오는 기업이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데 철강을 제조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는 오히려 지난번 주가 고점보다 지금 실적이 훨씬 잘 나오니까 계속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리오프닝으로 대한항공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최근에 이 보복 여행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미 미국의 항공사 주가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고 대한항공은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자체를 화물 운송을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계속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빠져 있는 이유는 MSCI 리밸런싱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있지만 뭐 디램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은 항상 끼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작년에도 디램 가격 하락이 뭐 크게 이루어진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너무 우려를 많이 가지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유일하게 수급에 대한 부분, 즉 MSCI 리밸런싱이 5월 달에 있는데 그 시점이 지나고 나면은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과감하게 가보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제가 2020년도 3월 달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심했을 때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동안 계속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짜리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전략, 수요일 진짜 전략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